엄마, 저 오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있어서 못 가요. 죄송해요. 김옥분 씨는 휴대폰을 꽉 움켜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성호야, 엄마가 건강검진 결과 들으러 가는데 혼자 가기가 무서워서. 엄마, 그런 거 혼자도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저 정말 바빠요. 나중에 결과 들으면 카톡으로 알려주세요. 뚜뚜뚜. 전화가 끊겼다. 75세의 김옥분 씨는 병원 복도 의자에 홀로 앉아 있었다. 손에는 떨림이 있었고 가슴은 두근거렸다. 의사 선생님은 혈압이 좀 높고 당뇨 수치가 걱정되니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라고 했었다. 심각한 건 아니지만 나이가 나이인 만큼 가족이 함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덧붙였다. 옥분 씨는 둘째 아들 성민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성민아, 엄마야. 오늘 병원에. 엄마, 죄송해요. 지금 애들 학원 보내느라 정신없어요. 수민이가 영어학원, 수진이가 수학학원. 아, 그리고 와이프가 몸살기가 있다고 해서. 무슨 일이세요? 옥분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건강검진에서 재검 받으라고 해서. 혼자 가기가. 아, 그런 거요? 엄마, 요즘 의료진이 얼마나 친절한데요. 혼자 가셔도 충분히 잘 설명해 드릴 거예요. 저는 정말 애들 때문에. 미안해요. 또 뚜뚜뚜. 옥분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막내 성준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성준아. 엄마, 잠깐만요. 지금 회의 중이라서. 네, 부장님 죄송합니다. 어머니 전화라서. 엄마, 5분만 주세요. 금방 끝나요. 아니다, 괜찮다. 엄마가 나중에. 아니에요. 잠깐만요. 정말 5분만. 아, 엄마 무슨 일이세요? 빨리 말씀해 주세요. 옥분 씨는 가슴이 답답했다. 아들이 바쁜 건 알지만 이렇게 재촉하듯 말하니 할 말이 사라졌다. 아니다, 별일 아니다. 바쁘면 나중에. 엄마, 정말 회의 때문에. 저녁에 제가 전화 드릴게요. 세 번째로도 뚜뚜뚜. 김옥분 씨는 병원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어뜨렸다. 남편 김종수 씨가 돌아가신 지 벌써 3년.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결해 왔는가. 은행 업무부터 각종 서류 정리, 집 수리까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병원만큼은 혼자 가기가 무서웠다. 혹시나 나쁜 소식을 들을까봐, 혹시나 큰 병이 있다면 누구에게 의지해야 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김옥분님.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다. 옥분 씨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진료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의 추석이었다. 김옥분 씨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차례상을 준비했다. 남편이 좋아했던 전, 아이들이 어릴 때 좋아했던 나물들, 정성스럽게 빚은 송편까지.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 많은 일이었지만 그래도 가족들이 올 것을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준비했다. 오전 10시, 첫째 성호에게서 카톡이 왔다. 엄마, 죄송합니다. 처가에서 먼저 와달라고 해서. 오후에 갈게요. 오후 2시, 둘째 성민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애들이 갑자기 열이 나서 병원 갔다가 가려고 하는데 늦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와이프가 임신 중이라 차 타는 게 좀 힘들대요. 저녁 6시, 막내 성준이의 문자였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갑자기 회사에서 긴급한 일이 생겨서 내일 꼭 갈게요. 김옥분 씨는 혼자서 차례상 앞에 앉아 있었다.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들이 그대로 식어가고 있었다.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혼자 절을 올렸다. 여보,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변할 줄 알았어요? 어릴 때는 그렇게 엄마 아빠 하며 따라다니더니.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 눈물이 제사상의 흰 백지에 떨어져 번졌다. 다음 날 막내 성준이 잠깐 들렀다. 30분 정도 있다가 엄마 회사 일 때문에 먼저 가봐야겠어요 라며 서둘러 나갔다. 첫째와 둘째는 아예 나타나지도 않았다. 이런 일이 반복되기 시작했다. 아버지 기일 때도 마찬가지였다. 엄마 아빠 기일이 평일이라서 주말에 따로 갈게요. 엄마 애들 학교 참관 수업이 있어서. 엄마 와이프가 몸이 안 좋다고 해서. 김옥분 씨는 남편의 기일에도 혼자 집에서 제사상을 차리고 제사를 지냈다. 무거운 제수용품을 혼자서 준비하느라 허리가 아팠다. 그리고 추석이나 한식 때는 따로 성묘를 가야 했는데 묘소까지 가는 길도 멀고 벌초용품들을 혼자 들고 가기도 힘들었지만 아들들에게 말하면 또 바쁘다는 핑계만 들을 것 같아 말하지도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옥분 씨는 혼자 저녁을 먹으며 생각에 잠겼다. 언제부터였을까? 아들들이 이렇게 멀어진 것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신혼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아이들이 생기면 또 바쁘다고 했다. 그것도 이해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런 연락도 없이 한 달, 두 달이 지나가기 일쑤였다. 가끔씩 옥분 씨가 먼저 전화를 걸면 아들들은 엄마 잘 지내시죠? 저희는 바빠 죽겠어요. 애들 학원비도 장난 아니고 대출 이자도 많고. 아, 엄마 죄송한데 급한 전화 왔어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항상 바쁘고 항상 급한 일이 있었다. 하지만 정작 엄마에게는 시간이 없었다. 건강검진 결과를 혼자 들으러 간 날의 일이 옥분 씨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다. 의사 선생님은 당뇨 약을 꾸준히 드시고 혈압약도 거르지 마세요. 그리고 가족분들이 함께 오시면 좋겠는데요. 혼자 계신가요? 라고 물었다. 네. 혼자 삽니다. 아, 그러시군요. 자녀분들은 어디 계세요? 아들 셋이 있는데. 바빠서. 의사 선생님은 안쓰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 이런 환자를 많이 봤나 보다. 그날 밤 옥분 씨는 아들들에게 단체 카톡을 보냈다. 얘들아, 엄마 건강검진 결과 나왔다. 당뇨랑 혈압이 좀 있어서 약 먹어야 한다고 하네. 별거 아니니까 걱정 말고. 1시간이 지나도 답장이 없었다. 2시간이 지나서야 막내 성준이가 답장을 보냈다. 엄마, 약 잘 드세요. 건강 챙기시고요. 그게 전부였다. 첫째와 둘째는 읽음 표시만 떠 있을 뿐 아무 말이 없었다. 다음 날 오후에 첫째 성호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다. 엄마 바빠서 못 봤네요. 건강관리 잘하세요. 둘째 성민이는 저녁 늦게 엄마 무슨 약 드세요? 제가 영양제 사드릴까요? 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영양제를 사오지는 않았다. 김옥분 씨는 이런 아들들의 모습에 점점 마음이 차가워져 갔다. 진짜 걱정이 되면 전화라도 해볼 것 아닌가. 병원에 함께 가자고 하지 않겠나? 하지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며칠 후 옥분 씨는 우연히 첫째 며느리 은정 씨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을 봤다. 온 가족이 놀이공원에 가서 즐거워하는 모습이었다. 주말 가족 나들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라는 글과 함께 옥분 씨는 쓴웃음을 지었다. 놀이공원 갈 시간은 있으면서 엄마 얼굴 볼 시간은 없다는 뜻인가? 둘째 며느리 미영 씨는 페이스북에 오늘은 가족들과 맛있는 외식, 행복한 하루였어요 라는 글을 올렸다. 사진에는 남편 성민이와 두 아이가 웃고 있는 모습이 있었다. 옥분 씨는 언제 마지막으로 아들들과 함께 외식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막내 성준이는 평소에 SNS를 잘하지 않았지만 가끔씩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시는 사진을 올렸다. 오늘도 야근 후 회식. 힘들지만 동료들이 있어 다행이에요. 옥분 씨는 생각했다. 회식할 시간은 있으면서 엄마와 밥 먹을 시간은 없다는 건가? 이런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옥분 씨의 마음속에는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혼자 저녁을 먹으며 옥분 씨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아들들의 단체방에 메시지를 보냈다. 성호, 성민, 성준아. 엄마가 중요한 얘기가 있다. 이번 일요일에 무조건 집에 와라. 다 함께 와야 한다. 평소보다 단호한 어조였다. 아들들은 당황했다. 성호, 엄마 무슨 일이세요? 급한 일인가요? 성민, 엄마 일요일에 처가 갈 약속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성준, 어머니 무슨 일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면. 하지만 옥분 씨는 일요일에 말하겠다. 꼭 와라라고만 답했다. 일요일 오후 2시 아들 셋이 모두 집에 모였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모인 자리였다. 하지만 분위기는 어색했다. 아들들은 왜 갑자기 모이라고 했는지 궁금해했고 옥분 씨는 평소와 달리 차나 과자를 내오지도 않았다. 앉아라. 옥분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아들들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엄마가 오늘 너희들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한다. 엄마 무슨... 조용히 해라. 엄마가 말 끝날 때까지 입 다물고 들어라. 아들들은 입을 다물었다. 평소에 보지 못했던 엄마의 단호한 모습에 놀랐다. 엄마가 죽으면 너희들에게 물려줄 유산 따위는 없다고 생각해라. 엄마,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말 끝날 때까지 조용히 하라고 했지. 옥분 씨의 목소리가 커졌다. 아들들은 깜짝 놀라 입을 다물었다. 이 집, 너희 아버지랑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이 집. 시가로 7억이다. 그리고 은행에 있는 예금, 적금, 주식해서 13억. 총 20억이다. 아들들의 눈이 커졌다. 엄마에게 그렇게 많은 재산이 있는지 몰랐다. 이 돈 전부 사회에 기부하기로 했다. 한 푼도 너희들 주지 않을 거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왜냐고? 너희들이 언제 엄마를 엄마로 대접했느냐? 옥분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가 병원 갈 때 같이 가달라고 했을 때 너희들이 뭐라고 했지? 바쁘다고 혼자 가도 된다고 그랬잖아. 명절 때는 처가가 중요하고 애들이 아프고 회사 일이 중요하다고 했잖아. 엄마, 너희 아버지 3주기 제사 때도 마찬가지였다. 평일이라서 못 온다고 주말에 따로 오겠다고. 그 주말에 온 사람이 누구였냐? 아들들은 할 말이 없었다. 성준이만 30분 있다가 갔지. 나머지 둘은 아예 안 왔어. 엄마, 저희가 정말 바빠서. 바쁘면 다야? 엄마가 죽어도 바쁘다고 할 거냐? 옥분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 너희들 바쁜 거 안다. 회사도 다녀야 하고 애들도 키워야 하고 돈도 벌어야 하니까. 그런데 엄마도 사람이다. 외롭고 무섭고 아플 때도 있어. 어머니, 앞으로 엄마한테 오지 마라. 연락도 하지 마라. 어차피 바쁜 너희들인데 엄마 신경 쓸 시간이 어디 있겠냐?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엄마는 앞으로 혼자 살 거다. 이 집도 팔고 실버타운에 들어가든지 요양원에 들어가든지 알아서 할 거다. 너희들 도움 필요 없어. 아들들은 완전히 충격에 빠졌다. 평소에 순하고 조용했던 엄마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올 줄 몰랐다. 특히 20억이라는 거액의 유산이 있다는 사실에 더욱 당황했다. 엄마, 진정하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첫째 성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말씀이 맞아요. 저희가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죄송합니다. 둘째 성민이도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외로워하시는 줄. 막내 성준이는 눈물을 글썽였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하지만 옥분 씨는 냉정했다. 잘할게요? 지금까지 몇 번을 들었는지 아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너희들이 몇 번이나 앞으로 잘하겠다고 했는지. 엄마, 말은 쉽지. 실천은 일주일도 못 가서 또 바쁘다고 애들 때문에, 회사 때문에. 똑같은 핑계 반복이었잖아. 옥분 씨는 일어서서 안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엄마, 그렇게 가시면. 기부 절차는 이미 시작했다. 변호사 선생님이랑 상담도 마쳤고 서류도 준비했어. 아들들은 더욱 당황했다. 엄마, 성급하게 그런 결정을. 성급해? 3년 동안 기다렸는데 성급하다고? 어머니,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다. 이제 늦었어. 옥분 씨는 안방 문을 닫았다. 아들들은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형, 어떻게 해야 할까? 막내 성준이가 말했다. 일단, 엄마 기분이 좀 풀릴 때까지 기다려보자. 첫째 성우가 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20억이라니. 엄마가 그렇게 많은 돈을 모아놓으신 줄 몰랐어. 둘째 성민이가 중얼거렸다. 형, 지금 그런 말 할 때가 아니야. 성준이가 눈살을 찌푸렸다. 아니, 나도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 그냥 엄마가 평생 얼마나 힘들게 모으셨을까 하는. 하지만 성준이는 형들의 표정에서 다른 생각을 읽을 수 있었다. 돈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어떻게든 기부를 막아야 한다는 계산이 엿보였다. 다음 날부터 아들들의 행동이 180도 달라졌다. 첫째 성우는 매일 아침 안부 전화를 걸었다. 엄마, 어제 잘 주무셨어요? 오늘 날씨가 쌀쌀한데 옷 따뜻하게 입으세요. 둘째 성민이는 매주 집에 찾아왔다. 엄마, 제가 반찬 좀 해드릴까요? 아, 그리고 마트에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사다 드릴게요. 막내 성준이는 퇴근 후에 자주 들렸다. 어머니, 저녁 드셨어요? 같이 드실까요? 하지만 옥분 씨는 이들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금 와서 이런다고 달라지는 게 있냐? 엄마, 저희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 돈 때문에 반성하는 거 아니냐? 아들들은 할 말이 없었다. 부인하고 싶었지만 솔직히 20억이라는 거액의 유산이 기부된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은 것이 사실이었다. 엄마, 저희가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 때문이냐? 지금까지 3년 동안은 왜 안 그랬고? 옥분 씨는 아들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이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유산 때문에 갑자기 효도를 시작한 것을. 며느리들의 태도도 바뀌었다. 평소에는 시어머니를 멀리했던 첫째 며느리 은정 씨가 갑자기 자주 안부를 물었다. 어머니, 건강은 어떠세요? 제가 건강에 좋은 음식 해다 드릴까요? 둘째 며느리 미영 씨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님, 아이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요. 이번 주말에 놀러 가도 될까요? 하지만 이런 말들 사이사이에 어머니, 기부 말씀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는 게 같은 말들이 끼어들었다. 옥분 씨는 이 모든 것이 가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진짜로 자신을 걱정한다면 돈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을 것이었다. 6개월이 지났다. 김옥분 씨는 정말로 기부 절차를 마쳤다. 집은 팔고 예금도 모두 사회복지기관에 기부했다. 아들들은 마지막까지 말렸지만 옥분 씨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엄마, 정말 이렇게 하시려고요? 그래. 이미 다 끝났어. 그럼 엄마는 앞으로 어떻게 해?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마라. 옥분 씨는 기부하기 전에
미리 깔끔한 소형 오피스텔을 현금으로 구입해뒀다. 2억 정도 하는 작은 평수였지만 혼자 살기에 충분했고 병원이나 마트도 가까워서 편리했다. 관리비도 월 15만 원 정도로 부담스럽지 않았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쳐 매월 생활비 정도는 충분히 나오도록 계산해뒀다. 아들들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 유산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해지자 그들의 관심도 사라졌다. 옥분 씨는 오히려 홀가분했다. 새로운 집에서 옥분 씨는 전에 없던 자유를 만끽했다. 아들들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명절 때 혼자 차례상 차릴 필요도 없었다. 전화벨이 울려도 혹시 아들들이 또 뭔가 부탁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다. 같은 오피스텔에 사는 비슷한 나이의 이웃들과도 친해졌다. 박순자 씨는 남편과 사별한 후 자식들과 갈등을 겪다가 홀로 나온 경우였고, 최영희 씨는 아예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아온 분이었다. 옥분 씨, 정말 잘하셨어요. 저도 아들놈이 하나 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완전 남처럼 굴더라고요. 박순자 씨가 말했다. 자식들이 다 그래요. 어릴 때는 엄마 하더니 결혼하고 나면 처가가 더 중요하죠. 최영희 씨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저는 아예 결혼을 안 했어요. 자식 키우느라 고생하고 늙어서는 버림받고 뭐하러 그런 고생을 해요? 세 사람은 매일 오후에 오피스텔 1층 라운지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남편 자랑, 자식 자랑은 없었지만 그래서 더 편했다. 각자의 삶에 대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진솔하게 얘기할 수 있었다. 옥분 씨, 그 20억 기부한 거 후회 안 해요? 순자 씨가 물었다. 후회요? 전혀요. 그 돈 때문에 가짜로 효도하는 아들들 보느니 차라리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는 게 낫죠. 옥분 씨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 돈이 있을 때는 아들들이 혹시나 해서 완전히 연락을 끊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깔끔해요. 연락도 안 하고 저도 안 받고요. 그럼 외롭지 않아요? 영희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외로움요? 그전에도 외로웠어요. 아들 셋이 있어도 명절에 혼자 차례상 차리고 병원에도 혼자 가고 그때가 더 외로웠죠. 지금은 최소한 기대하지 않으니까 실망할 일도 없어요. 옥분 씨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다. 몇 달 후 옥분 씨는 동네 경로당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자신보다 더 나이 많은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말동무도 되어드렸다. 김옥분 선생님,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경로당 관장님이 고마워했다. 제가 더 고마워요. 할 일이 있으니까 하루하루가 의미 있어요. 옥분 씨는 진심으로 말했다. 아들들을 위해 집안일만 하던 때보다 훨씬 보람찬 시간들이었다. 어느 날 첫째 아들 성우에게서 오랜만에 전화가 왔다. 엄마, 저 성우예요. 왜? 옥분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엄마, 그냥 안부가 궁금해서. 안부는 무슨? 지금까지 1년 넘게 연락도 안 하던 사람이.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연락하는 건 진짜 엄마가 보고 싶어서예요.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보고 싶으면 보러 와. 하지만 돈 얘기는 하지 마라. 기부 취소 같은 소리도 하지 말고. 엄마,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냐?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진짜 엄마가. 옥분 씨는 전화를 끊었다. 이제 와서 하는 말들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 후로도 가끔씩 아들들에게서 연락이 왔지만 옥분 씨는 받지 않았다. 문자로 엄마 건강 어떠세요? 한번 뵙고 싶어요. 같은 메시지가 와도 답장하지 않았다. 1년이 더 지났다.
어느 날 막내 성준이가 오피스텔까지 찾아왔다. 어머니, 저 성준이에요. 인터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에 옥분 씨는 잠시 망설였다. 왜 왔냐?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할 말이 있어요. 할 말 있으면 거기서 해라. 어머니,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그때 저희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성준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 말 이제 와서 해봤자 소용없어. 어머니, 저는 정말 돈 때문이 아니에요. 형들하고는 달라요. 너희들 다 똑같아.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성준이는 인터폰 앞에서 울먹이며 말했다. 하지만 옥분 씨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성준아, 엄마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다. 앞으로 다시는 오지 마라. 엄마는 이미 너희들을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어머니, 엄마는 이제 혼자가 편해. 너희들 눈치 보고 기대하고 실망하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훨씬 나아. 옥분 씨는 인터폰을 끊었다. 성준이는 한참 동안 밖에 서 있다가 결국 돌아갔다. 저녁에 옥분 씨는 베란다에서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아들들을 완전히 차단하고 사는 게 옳은 일일까?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너무나 평안했다. 더 이상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아들들이 나를 찾는 건 아닐까? 하는 헛된 기대를 하지 않아도 됐다. 명절이 되어도 이번에는 올까? 하며 혼자 차례상을 차리지 않아도 됐다. 그날 밤 옥분 씨는 일기를 썼다. 오늘 성준이가 다녀갔다. 그 애만은 조금 다른 줄 알았는데 결국은 마찬가지였나 보다. 1년 넘게 연락 한 번 없이 지내다가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사람은 정말 이기적인 동물인 것 같다. 필요할 때는 찾고 필요 없을 때는 모른 척하고 내가 돈이 있을 때는 갑자기 효도하더니 기부하고 나니까 또 멀어지고. 그래도 이제는 마음이 편하다.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으니까.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즐기면서 살 거다. 아들들이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 내가 키워준 은혜를 모르고 산다면 그것도 그들의 선택이니까. 나는 나대로 내 삶을 살겠다. 그리고 옥분 씨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다. 어쩐지 예전보다 더 아름다워 보였다. 3년이 더 흘렀다. 김옥분 씨는 이제 79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다. 혈압약과 당뇨약을 꾸준히 먹고 매일 산책을 하며 건강을 관리했다. 경로당 자원봉사도 계속하고 있었고 오피스텔 이웃들과도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다. 어느 날 순자 씨가 말했다. 옥분 언니 정말 잘 사는 것 같아요. 우리보다 몇 살 위인데 더 젊어 보여요. 마음이 편하니까 그런가 봐. 옥분 씨는 웃으며 답했다. 자식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는 늘 어딘가 아팠는데 이제는 몸도 마음도 건강해졌어. 영희 씨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언니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워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살 필요는 없다는 걸. 그날 저녁 옥분 씨는 또 일기를 썼다. 벌써 4년이 지났구나. 아들들과 연락을 끊은 지. 처음에는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었는데 이제는 확신한다. 내 선택이 옳았다고. 가끔 뉴스에서 효도 관광 실버 산업 같은 얘기가 나오면 씁쓸하다. 결국 노인들도 돈이 있어야 대접받는 세상이구나 싶어서. 하지만 나는 다르다. 돈으로 살 수 있는 효도 따위는 필요 없다. 진짜 효도는 돈이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하는 거니까. 내 아들들은 그걸 모르고 살고 있다. 언젠가 깨달을 날이 올까? 모르겠다. 어쩌면 내가 죽고 나서야 후회할지도. 하지만 그것도 그들의 몫이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을 위해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거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건강하고 자유롭고 평안한 하루. 김옥분 씨는 일기를 덮고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 아침에도 그녀는 상쾌하게 일어나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것이었다. 아무도 눈치 보지 않는 온전히 자신만의 하루를. 어쩌면 이것이 진짜 자유로운 노년의 모습일지도 모른다. 자식들의 인정을 구걸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으로 당당하게 사는 것. 김옥분 씨는 그 사실을 몸소 증명하며 살아가고 있었다.